충격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바나나라고 부르는 과일은 진짜 바나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야생 바나나는 씨앗이 아주 크고 과육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은 먹을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때 씨앗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먹는 것은 캐번디시 품종의 복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에는 10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가 있어요. 이 특별한 품종은 씨가 없어서 선택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을 파는데 돈을 낭비하고 싶어하는 가게는 없겠죠? 네, 그리고 바나나는 엄밀히 말하면 베리류입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과육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딸기와 라즈베리는 진짜 베리가 될 수 없죠. 이 정의에 따르면 씨앗이 겉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오렌지도 베리처럼 안쪽에 씨앗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착각이에요. 오렌지 역시 자연의 산물이 아닌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오렌지는 포멜로와 만다린을 교배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오렌지라고 해서 과일이 시고 덜 익은 것이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제가 도포되었다는 뜻이죠.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오렌지는 햇볕에 타지 않도록 더 많은 녹색 엽록소를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만약 녹색 바나나를 샀는데 더 빨리 노랗게 만들고 싶다면 바나나를 사과나 토마토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두세요. 이 둘은 에틸렌 가스를 발산하여 다른 과일이 익는 것을 도와줍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익지 않은 과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맛이 아주 씁니다. 이건 씨앗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생에서 모든 과일에 동물들에게 많이 먹히는 것이 과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씨앗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씨앗이 마침내 다 자라면 과일은 익어서 새롭고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되죠. 라임, 레몬, 그리고 오렌지는 분명 친척입니다. 바나나도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백합과 난초예요. 만약 바나나 잎을 보고 이 꽃들과 비교를 한다면 이들이 사촌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와 승도 복숭아는 기본적으로 같은 과일입니다. 복숭아 껍질에 털이 생기게 될지 아닌지는 작은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과도 장미랍니다. 배, 체리, 아몬드처럼요. 다음에 데이트가 있을 땐 사과 한 봉지를 준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정말 낭만적이죠? 이상하지만 만약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피망으로 샐러드를 만든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야채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씨앗을 품은 다른 식물이랍니다. 바나나를 생각하면 따뜻한 열대성 기후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아이슬란드에서도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북쪽에서 자라는 과일, 아니 베리겠네요. 아이슬란드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많은 열대 과일이 이곳에서 자랍니다. 한랭한 나라지만 지하의 지열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는 웅장한 화산과 간헐천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지열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칼로리 채소는 미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추와 샐러리 자체 칼로리보다 몸에서 이를 분해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주장하죠. 이 채소는 1인분에 5에서 10칼로리 정도로 매우 저칼로리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채소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고작 반 칼로리 정도를 소모합니다. 야생의 키위는 털이 난 큰 포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키위를 포도보다는 작은 키위새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새의 이름에서 따서 키위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그 반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름이 바뀐 것이죠. 원래 영어에서 키위는 중국산 구스베리라고 불렸습니다. 초밥 좀 드시겠어요? 가게에서 와사비를 고르셨다면 진짜가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진짜 와사비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보통 고추냉이, 약간의 향료, 그리고 녹색 색소로 대체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케첩은 원래 레시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케첩의 기원은 17세기 중국인들이 절인 생선과 향신료로 소스를 만들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에 영국판에는 버섯, 샬롯, 호두까지 등장했습니다. 케첩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바꾸고 어두운 색의 소스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당근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당근은 두껍고 오렌지색이죠. 원래는 가늘고 보라색이었어요. 당근은 다른 어떤 채소보다 강합니다. 땅에서 시들지 않고 겨울을 나기 때문이죠. 또한 만약 꼬마 당근이 일반 당근과 전혀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꼬마 당근은 예쁘지 않은 보통 크기의 당근을 한입 크기로 다듬은 것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팔기에는 좀 힘들어서 먹음직스럽게 깎아서 파는 것이죠. 수박과 토마토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는 동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80%가 수분이죠. 그러니까 원한다면 감자를 짜서 주스 한 잔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튀겨서 먹을래요. 당근은 수분이 80% 이상이고 사과는 공기가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 사과가 뜨고 물에 뜬 사과를 입으로 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에 10,000원을 쓴다면 그중 2,500원은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항상 감자칩을 살 때 질소 충전재에 돈을 쓴다고 안타까워하셨죠? 사과는 얇게 썰면 더 맛있는데 산소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산소는 과일을 익게 하고 갈변시키는 특별한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사과가 어디에 부딪힐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산소가 작은 틈을 통해 사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맛이 더 달콤해지게 되죠. 자, 독일의 한 과학자가 땅콩버터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땅콩버터에는 탄소가 아주 많습니다. 이를 다이아몬드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잘해보세요. 만약 영국에서 웰시 래빗을 주문한다면 고기 요리가 나올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치즈 소스를 뿌린 바삭바삭한 빵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우스터 소스는 우연히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2명의 영국인 화학자가 인도식 생선 소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소스의 맛이 너무 강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 이들은 그 소스를 지하실에 넣어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소스는 그동안 발효되었습니다. 화학자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냈을 때 한번 먹어볼까?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소스는 훨씬 더 맛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 소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선이 첨가되어 만들어집니다. 예산이 빠듯할 때 사먹는 라면들은 원래 고급 음식이었답니다. 라면은 유통기한이 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발명가는 마침내 라면을 만들어냈죠. 국수를 쪄서 말리고 튀기고 양념을 해야 했어요. 이 복잡한 생산 과정 때문에 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생국수보다 훨씬 더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존 몬타구라는 남자는 카드게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위해 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빵 2조각 사이에 고기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점심도 먹을 수 있었고 카드는 깨끗하고 기름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죠. 몬타구는 영국에 있는 얼 오브 샌드위치라는 곳의 제4대 백작이었고 허쉬퍼피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니요, 생각하신 대로 샌드위치가 맞아요. 또 다른 유명한 음식 이야기에 따르면 감자칩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1853년 한 고객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특제 음식은 감자튀김이었어요. 한 손님이 그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주방장이 더 얇게 썰어 감자를 튀겼을 때도 까다로운 고객은 또다시 불평을 했죠. 주방장은 너무 화가 나서 감자를 종이처럼 얇게 썰어서 튀겼어요. 놀랍게도 그 까다로운 미식가는 마지막 요리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즈볼은 쓰레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대 에드워드 윌슨은 동물용 음식을 만드는 공장의 기계 중 하나에서 옥수수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윌슨은 그 옥수수띠를 보고 어리둥절해서 이를 집으로 가져가 양념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부풀어 오른 옥수수가 딱딱해진다는 것도 발견했죠.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치즈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자로 발전되었습니다. 초콜릿 쿠키가 발명된 배경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빵사가 초콜릿이 바닥나자 원래 초콜릿을 부서지고 덜 단 초콜릿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초콜릿이 반죽에 고르게 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초콜릿 칩들은 바로 그 자리에 남았죠. 얼마나 맛있는 실수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맛없는 쿠키는 본 적이 없어요.